식물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식물의 그 응용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제계절의 감각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만들고 드시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저 남쪽에서부터 이제 꽃이 피면서 우리를 반갑게 해주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보통 산사에서 조용히 돌을 닦고 조용히 사색을 하고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식물보다도 더 이 계절에 봄이 오면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바로 매화나무입니다. 이 매화나무는 또한 매실나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매화를 먼저 생각하느냐, 매실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거는 보는 각도에서 다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화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고 거기에 6월에 열매가 열리면 그걸 갖고 매실이라고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매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야말로 알려져 있는 식물인데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꽃을 구분해 가지고 백매다, 홍매다 또는 청매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물론 다양한 그 변종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태상으로 백매니, 홍매니, 청매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백매란 것은 하얀 꽃이 핀다는 뜻이고 홍매는 붉은 꽃이 뜬다는 뜻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색으로 구분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백매,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이것이 이제 홍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백매가 좀 먼저 피고 좀 있으면 이제 홍매가 피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변종들이 좀 많아가지고 품격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화를 제대로 보시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보셔야 되냐면은 고매가 있는 곳에 가서 보셔야 돼. 오래 살고 있는 매화. 매화는 고목에서 꽃을 피워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그래서 그야말로 회춘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그러면서 또 산사의 은자야. 이 매실 좋다 그러는 것은 뭐 동의보감에서도 그 살균력을 이용해 가지고 질병을 막고 예방하고 이런 걸로 너무너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 여기서만 나요 이게. 유럽 사람들은 이걸 구경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식물이에요 이거. 물론 중국이 자생지라고 보는데, 뭐 중국의 사천성 쪽이 이제 자생지라고 보는데, 예전에 이 매실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붙인 거는 주로 약용으로 먼저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덜 익은 열매, 이걸 청매라 그러거든요. 독성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긴 하지만은 이 절대 씹어서는 안 될, 삼켜서는 안 될 이 열매. 살구나 자두는 좀 덜 익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역시 아미그달린 거기도 있으니까. 물론 씨에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덜 익은 열매의 씨앗을 막 씹는다는 것은 청산가리 넣는 거하고 똑같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익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보통 예전에는 그 바로 독성 때문에
약성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널리 쓰였던 것이 소위 오매라는 말이 있는데 까마귀 오자를 넣어가지고 새까맣게 태운 오매다 이거죠. 자, 이 오매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 일본으로 가면서 우매라고 걔들이 발음한 거야. 자, 오매, 우매 이렇게 가면서 일본의 우메보시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타나고 다시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우매에서 무매가 된 거야. 참 기도 이상해요, 그렇죠? 저기 우매라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무매가 돼가지고 학명에 무매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화나무 꽃은 무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 말의 뜻이 오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약용으로 오매를 더 활용됐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뛰어난 약성을 좋아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매화가 흘러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아무리 이뻐도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을 살려야죠. 이게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습한 지역이고 이게 그 생선들을 이렇게 먹을 때 그 독성이 좀 있거든요. 네. 이놈이 그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음식적으로 보면은 이 매실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더 연구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식물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백매이긴 하지만은 약간 푸른색이 드는 게 있어요. 백매 꽃받침은 붉은색이지만은 약간 녹색이 드는 매화들이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매화가 피면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약간 연두색이 들어가 있는 수채화처럼 다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는 그런 거 보면은 그 식물의 꽃받침이 녹색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전에는 아주 귀히 여겼어요. 특히 우리 그 조선 왕조 시대 문인들은 그걸 갖다 녹악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감상적으로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일본종에서 그걸 많이 또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그런 종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지만은 개량 중에도 특히 일본 쪽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과거로 이제 복구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오래된 곰에 있는 곳에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보는 운치는 또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홍면이 백면이 하는데 약간 노르스름하게 이제 푸르스름하게 나온다. 그걸 갖고 이제 청매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네, 그렇게 구분하는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매화는 아주 향도 좋고 자태도 아름답고 그래야지 그야말로 예전에 스님들이나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각각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선비들의 그 장점인 그 지조를 나타내는 식물이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그 추운 곳에서도 꼿꼿이 꽃을 내면서 꽃을 피우고 그 향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나무 중에서 아주 귀히 대접을 받던 식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 이게 다 주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사군자라 그러면은 매란 국죽 그렇죠? 네 가지 식물을 갖고 사군자라 그랬는데 선비를 닮았다 이거야. 그 식물들이 다. 근데 그 중에서 세 개를 딱 꼬집어가지고 새 한 사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그런 세 명의 친구다. 이렇게 해서 새 한 사무라는 식물에 또 이 매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화는 사군자도 들어가고 일단 새 한 사무도 들어갔어요. 한 명은 누가 탈락됐어요 지금. 응? 예, 누가 탈락됐는지 그건 먼저 맞춰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산해도 매화가 들어가고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만일에 둘만 딱 고른다. 예? 그 중에서 둘만 딱 고른다 그러면은 옛날에 대나무와 그 매화를 꼽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이 알하고 해서 두 가지 아름다운 식물이라 그래가지고 이 알을 고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선비들이 특히 대나무하고 딱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숫자를 넓혔어. 에라이 5명. 예? 그래서 오우. 우리 저 시절에 보면 오우가라는 게 있죠. 5 친구들.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바로 또 매화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아까 사군자에 연꽃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리 끼나 저리 끼나, 둘을 뽑아도 그렇고 5을 뽑아도 이 매화가 빠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식물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좋아했던 거예요. 이 식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